화가를 만나러 가는 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먼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까운 용인에 굉장히 먼 화가가 머물던 140년 된 집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3, 4년 전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공항 가는 길이라는 드라마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지로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화가가 누구냐고요? 사람들은 그를 새처럼 날고 싶어 했던 화가라고 소개합니다. 박수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화가지만 그를 알고 나면 무릎을 치게 되는 화가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나는 심플하다. I am simple.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사람이에요. 바로 화가 장욱진입니다. 낯익은 드라마 포스터네요.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복잡한 사회를 단순화시키면, 즉 복잡한 사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네, 네, 맞아요. 네, 가족이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장욱진 화가는 가족을 많이 그렸어요. 가족.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 하면 5월이잖아요. 5월이면 집중 조명받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장욱진이에요. 뉴스에 나온 걸 잠깐 보여드릴까요? 집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요즘 집과 가족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화가가 있죠. 고 장욱진 화백인데요. 코로나 시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연을 담은 그의 그림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5월 하면은 떠오르는 화가입니다. 단순한 삶을 원했던 그였기에 복잡한 사회생활은 일생에 딱 2번 합니다. 한 번은 박물관에서 2년 정도 근무했던 것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서울대학교에서 6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뭐 했을까요? 네, 사회생활을 안 했어요.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림만. 짬날 때는요. 술 마셨죠. 뭘 했겠어요. 술 마셨죠. 그림 그리고 술 마시고.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져요. 그러면 가정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생활. 남편이 돈을 못 벌면 누가 벌어야 돼요? 아내가 벌잖아요. 아내가. 자, 이분이 장욱진 화가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이순경이라고 하죠. 이순경. 호가 진진묘예요. 진진묘. 이분이 장욱진인 건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장욱진 이분이 아내에 대해서 무척 고마워했어요. 자기를 단순하게 살게 해줬다 이거죠. 자신을 단순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제공해준 아내, 마치도 부처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림의 이름을 진진묘라 했습니다. 이 그림이 뭐예요, 이거? 네, 미륵이에요, 미륵. 아내를 부처라 생각했다고. 화가는 자신을 늘 단순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단순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림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초기 그림이요. 어찌 보면 가장 복잡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경험한 사실을 그렸으니까. 네, 바로 독입니다. 독. 중기 그림은요. 자기의 경험 위에 이상을 그렸어요. 이상. 자기의 실제적 경험 위에 이상을 그린 거예요. 대표적인 그림이 자화상입니다. 그 다음에 말기 그림이요. 이제 복잡한 경험의 세계는 사라져요. 오직 상상만 남습니다. 이상만 남아요. 그것이 강변 풍경입니다. 장욱진의 첫 번째 수상작이요. 가장 복잡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수상작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기놀이 1938년 일제강점기네요. 박수근의 나이 22살 때 조선일보사에서 지출하는 그림 대회 이 작품을 출품을 했고 최우수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사실 장욱진의 집안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만 하더라도 괜찮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밀어줬어요. 그림의 재능을 보이는 장욱진을.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그 이후에 궁핍하게 됩니다. 고모가 살림에 상당히 도움을 주었는데 근데 장욱진이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질책했답니다. 네가 그림을 그릴 때냐. 생계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해야지. 그러다가 22살 때 바로 이 그림이 당선되면서 더 이상 고모는 장욱진이 그림 그리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욱진이 일평생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사랑하는 그림, 즉 최애 작품은 뭘까요? 네, 장욱진은요 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난 뒤에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미술학교에 입학을 하죠. 1학년 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바로 소녀라는 그림이에요. 소녀.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사랑스러운 그림인가요? 이게 아름다운 그림인가요? 아니 세상에 머리는 왜 이렇게 커요? 머리는 몸에 비해서. 그리고 예쁜 소녀도 아니에요. 머리에 땜통도 있네요. 도대체 이 그림을 왜 그렇게 사랑한 걸까? 장욱진의 최애 작품이 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장욱진은요, 이 그림을 6.25 전쟁 중에 피란을 갈 때에도 품에 안고 갔다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 가까운 곳에 호암미술관이 있어요. 우리가 에버랜드 가면 에버랜드 옆에 있잖아요. 물론 에버랜드만 가지만. 그 호암미술관에 가면 이 그림이 있어요. 천경자의 노부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장욱진의 소녀와 천경자의 노부. 그림을 전혀 모르는 우리가 보더라도 어떤 그림이 잘 그린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 멋져 보이나요? 그냥 우리는 당연히 그림을 전혀 모르는 우리가 봤을 때 천경자의 노부가 정말 멋져 보이지 않나요? 아니 이 그림, 도대체 이 그림. 근데 장욱진은 왜 이 소녀를 최애 작품으로 생각했을까요? 사실 장욱진이나 천경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본 유학입니다. 일본 유학. 네. 장욱진은 일본 유학 중에 이 그림을 그렸고요. 천경자는 일본 유학을 하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그림풍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간색을 넣는 거예요. 오간색. 오간색이 뭐냐면 두 색을 섞었을 때 나오는 색. 녹색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기 자색이 있네요. 이게 천경자의 노부라는 작품에 자색이 쓰였어요. 그리고 당시 일본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밀화입니다. 세밀화. 얼마나 세밀하게 그렸나요? 근데 장욱진의 그림 보세요. 일단은요, 오간색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색일까요? 오방색입니다. 당시 조선의 그림에 많이 쓰였던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 그림의 특징이 투박했다는 거예요. 장욱진은 일본 유학을 했지만 일본 풍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장욱진이 소녀를 사랑했던 이유는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나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 시대적 유행을 따르지 않고 내 그림을 그렸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욱진의 최애 작품이 소녀가 된 거예요. 1949년 독이라는 그림을 그려요. 장독이잖아요. 경험한 거예요. 나무도 경험하고 까치도 경험하고. 근데 그림이 독특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른 그림이라고 보기가 민망해요. 애들 그림 같아요. 왜?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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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캔버스 위에 어떻게 이렇게 독을 하나 가득 채워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쬐만하게 그리고 거기에 까치. 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당시 그림의 특징은 아카데미예요. 아카데미. 어찌 보면 이념을 그렸다고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와 나는 지식인이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장욱진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동심의 세계를 그린 거예요. 동심의 경험.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표현 방식을 통해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장욱진은 석조전 국립미술관에서 약 2년 정도 근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전통 미술을 접하게 되고 전통 미술이 장욱진 그림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때 장욱진은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전쟁은 철저하게 소비 활동입니다. 생산 활동이 아니에요. 소비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파괴되어집니다. 빈곤해질 수밖에 없죠. 빈곤한 상황 가운데 사실을 그린다면 파괴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장욱진은 그 파괴 위에 다른 걸 그립니다. 바로 풍요입니다. 풍요. 여기 이거. 누런 것이 이게 뭘까요? 네, 가을의 황금 들녘이에요. 곡식이 누렇게 익은 턱시도를 입은 장욱진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뒤에 똥개가 따라가네요. 그 뒤에 또 새들이 날아가고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네, 그러니까 장욱진은 전쟁의 폐허 속에 풍요를 상상하는 거예요. 즉 자기 경험에 상상을 덧입힌 것, 소망을 덧입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다가 1954년 서울대학교에서 6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6년 동안. 아니 한 번 교수 되면 교수 되기도 쉽지 않은데 계속하지 왜 6년만 가르쳤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서 잘렸나? 아니요, 스스로 때려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욱진은 늘 얘기했다고 그랬죠. 나는 샘플하다. I am sample. 바로 그겁니다. 즉 학생들을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화가로서 절대 심플한 일이 아니거든요. 심플한 일은 뭐예요?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짬나면 술 마시는 거고. 근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잡한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때려칩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죠. 누구? 진진묘. 그리고 장욱진은 학교를 때려치고 난 뒤에 남양주에 있는 덕소에 화실을 만들어요. 화실. 그리고 그곳에서 12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사실 위에 상상을 덧붙이는 그림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나무라는 그림이에요. 1986년에 그렸네요. 나무가 어디 있느냐고요? 나무 여기 있잖아. 열쇠 구멍 아니냐고요? 이게 나무입니다. 입만 벌리면 이게.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무. 나와. 그 위에 집이 하나 있잖아요. 초가집. 그 안에 아이가 있네요. 아이인지 장욱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을 그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단순해요. 이건 동심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경험, 나무도 경험하고 초가집도 경험하고 아이 다 있지만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나무 위에 초가집. 장욱진입니다. 남양주에 있는 덕소에서 12년을 보내요.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스스로가 단순함을 추구하는 삶인데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시 서울 명륜동에 머물고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죠. 충주 수안보입니다. 그곳은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온천이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는 중에 수안보도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으로? 관광지로. 그래서 그는 용인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용인. 그때는 신갈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기흥구 마북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바로 장욱진 고택입니다. 장욱진 고택에 가시게 되면 세 곳을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는 고택을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관어당을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2층 양옥집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화가 장욱진의 나이 70세 되던 해에 1986년이네요. 이사 온 곳이에요. 그리고 5년 동안 머물던 곳입니다. 5년 동안.
근데 여기가 왜 의미가 크냐면 장욱진의 창작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장욱진이 평생 약 한 720점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5년 동안에 220점을 폭발적으로 쏟아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장욱진 가족들도 이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에요. 사실 여기에다가 장욱진 미술관을 세우고 싶어 했었잖아요. 세우지 못했지만. 네. 다음은 바로 여기입니다. 관어당. 꼭 보셔야 돼요. 관어당, 물고기를 볼 수 있는 집이에요. 화가 장욱진은 이것을 상형 문자로 만들었어요. 상형 문자로. 독특하잖아요. 볼관자를 눈목과 귀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물고기 어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집당자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이 상형 문자 현판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바로 이 관어당에 가면 바로 이 부분에 있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네요. 물고기를 볼 수 있는 집이라 했는데 물고기가 어디 있나요 도대체? 네, 바로 여기 있잖아요. 풍경에 달려 있어요. 풍경이. 그래서 여기에 가면 물고기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에요. 공항 가는 길. 예. 이 배우하고 배우 두 명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두 사람이 지금 마주보고 있어요. 예. 근데 장욱진이 얘기하죠. 관어당에서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예. 관어당에 왔으면 뭘 봐야 돼요? 물고기를 봐야죠. 이 풍경에 달린. 근데 안 보고 서로를 쳐다보고 있네. 뭘 보든지 상관하지 말라네요. 다음은 2층 양옥집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풍경이라는 그림 속에 2층 양옥집이 나와요. 그걸 사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이 직접 설계해서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집을 완성하고 그 이듬해에 장욱진은 죽습니다. 화가 장욱진은 용인에서 자기 삶을 완성합니다. 자기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 완성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단순함이고요. 단순함은 상상입니다. 상상처럼 단순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장 상상을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애들이잖아요. 동심. 그래서 그 동심이 담긴 상상을 담아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강변 풍경이에요. 예. 1987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강이 있어요. 굉장히 큰 강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이거죠. 예. 어부가 물고기를 낚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강변에 초가집을 짓고 있고 그 초가집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분이 장욱진 씨 같지 않나 싶어요. 예. 거기에 까치가 있네요. 소나무 두 그루가 있고. 이게 무슨 상상이냐고요? 네. 이게 상상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면 장욱진 고택을 직접 방문해 보시면 알아요. 장욱진 고택에는 강이 없어요. 마북동에는 강이 없어요. 탄천은 있어요. 탄천은. 삼천각자 동방삭에 나오는 탄천은 있어요. 그러나 강은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만한. 그리고 또 하나, 장욱진 고택은 초가집이 아니라 기와집입니다. 기와집. 그러면 장욱진은 왜 이와 같은 상상을 했을까요? 장욱진의 삶의 말년이거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돼요. 말년에 자기가 상상하는 세계, 단순함의 세계, 동심의 세계, 바로 그것을 그려놓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순함의 세계를 그려놓은. 한마디로 말해서 철없는 세상. 이게 장욱진이에요. 이 정도면 가볼 만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딘가? 꼭 한번 다녀오세요. 장욱진이 했던 대표적인 말, 그리고 그가 완성한 말, 뭐예요? 나는 단순하다. 나는 심플하다. I am simple. 꼭 한번 다녀오세요. 아이들이 장욱진의 그림을 보고 용기를 얻는 그림,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졸라맨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많이 그렸잖아요. 사람을 가장 단순화시켜 그리는 그림, 바로 졸라맨. 네, 졸라맨. 졸라맨의 화가 장욱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